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책이 담고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초콜릿집 쿠키 살인사건. 조앤 플루크. 한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클레어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클레어를 좋아했다. 그래서 클레어와 시장의 연문설로 마을이 한창 휩싸였을 때도 소문을 믿지 않았다. 안녕, 클레어. 일찍 나왔네요. 새로 파티 드레스가 몇 벌 들어왔거든요. 가격표를 붙여야 돼서요. 클레어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그녀의 미소 속에서 반짝였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휴잖아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여동생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한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치러야 할 전통이었다. 하나도 한번 들러요. 빨간 곱슬머리 위로 눌러쓴 한나의 낡은 워치캡과 보머 재킷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클레어가 말했다. 마침 한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검정 칵테일 드레스가 있어요.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클레어가 차문을 잠그고 그녀의 드레스샵인 부몽드의 뒷문으로 사라질 때까지 애써 웃음을 참아야 했다. 레이크 에덴에서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도대체 어딜 간단 말인가. 이곳에서는 아무도 칵테일 파티 같은 걸 열지 않을 뿐더러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고급 레스토랑도 관광객들이 떠나면 문을 닫는다. 한나는 마지막으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아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한나는 열쇠로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달콤한 시나몬과 당밀향이 한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반죽향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던 것이다. 한나는 불을 켜고 재킷을 벗어 문고리에 걸고는 벽에 붙어있는 2개의 오븐을 예열했다. 한나의 조수인 리사 어머는 매일 아침 7시 30분쯤 카페로 나왔다. 한나가 재료들을 갈고 녹이고 계량하고 섞는 동안 30분이 훌쩍 지나갔다. 반죽을 1회 분량으로 한정해서 구워야 제일 맛있는 쿠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의 레시피는 10대 시절부터 엄마의 주방에서 만들어보며 개발해낸 오리지널이었다. 요리처럼 따분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던 엄마는 오래전부터 큰딸 한나에게 기꺼이 살림을 위임하고는 당신이 좋아하는 앤틱 수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아침 7시 10분. 한나는 마지막 쿠키 반죽을 냉장실에 넣고 사용한 기구들을 식기세척기에 넣어둔 다음 그녀의 빨간 곱슬머리를 가리던 모자와 앞치마를 벗고는 커피를 뽑기 위해 카페에 홀로 나왔다. 레스토랑 스타일의 회전문이 제빵실과 카페의 홀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나는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웃마을의 폐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구해온 공 모양의 낡은 등을 켰다. 그리고 진열창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어젖히고 메인가를 살펴보았다. 거리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홀은 온통 손님들로 붐빌 것이다.
한나의 베이커리 카페인 쿠키 단지는 만남의 장소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묵직한 흰색 머그잔에 담긴 짙은 커피와 오븐에서 방금 구워온 바삭바삭한 쿠키를 사이에 두고 하루의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마을의 소문거리를 수군거리기도 했다. 스테인레스 커피포트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한나는 포트에 물을 붓고 커피를 채워 넣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커피포트가 지금의 광명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까지 리사의 공이 컸다. 어제 리사가 아주 열심히 포트를 닦아놓았던 것이다. 한나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리사를 만나게 된 건 하늘이 주신 선물과도 같았다. 리사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할 일을 알아서 해놓곤 했다. 게다가 종종 새로운 메뉴의 쿠키 레시피를 스스로 개발하기도 했다. 리사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드리기 위해 대학 장학금도 포기하고 마을에 정착한 마음씨 착한 아가씨였다. 한나는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올렸다. 몇 분 후 커피가 끓기 시작했고 그녀는 홀 가득히 퍼지는 커피향을 기분 좋게 음미했다. 갓 뽑은 커피향처럼 좋은 것도 없었다. 레이크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만든 커피가 최고라고 했다. 커피향에 들뜬 한나는 홀에서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지금쯤이면 출근했을 리사에게 할 일을 일러주기 위해 회전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초콜릿칩 쿠키부터 굽는 게 좋겠어, 리사. 제빵실에 들어선 한나가 반가운 미소로 리사를 맞으며 말했다. 리사가 스테인레스 작업대에서 제빵용 굴림대로 반죽을 떠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다음 설탕을 뿌린 작은 볼에 넣어 굴리다 말고 한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굽고 있어요. 커다란 요리사용 흰색 앞치마를 두른 리사는 이제 겨우 19살이었고 한나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다. 지금은 보이스카우트 시상식 만찬에 쓰일 닭밀 크래커를 만드는 중이에요. 원래 리사는 카페의 웨이트리스였지만 리사가 커피를 따르고 쿠키를 나르는 일보다 제빵에 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나는 리사가 일을 시작한 첫 주 마지막 날 그녀의 근무 시간을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꿔주고 제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 리사는 한나의 파트너이자 조수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는 오늘 좀 어떠셔? 약간의 연민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한나가 물었다. 좋으세요. 리사가 아직 굽지 않은 닭밀 크래커가 담긴 틀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드리블로 씨가 루터교회의 노인 모임에 아빠를 모시고 가셨거든요. 리사는 카톨릭 집안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아빠는 모르실걸요? 그리고 저도 루터교도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될 수 있는 한 외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아버지께도 좋을 거야. 제가 코올타스 신부님께 드린 말씀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느님이 아빠에게 알츠하이머병을 주셨으니 가끔은 당신이 어느 교회에 다니셨는지 잊게 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요. 리사가 오븐으로 다가가 스위치를 끄고 초콜릿칩 쿠키틀을 꺼냈다. 다 식으면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한나는 다시 홀로 나와 닫았음으로 걸린 편말을 열었음으로 뒤집어 놓고 금전 등록기에 잔돈이 넉넉한지도 확인했다. 그녀가 각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담긴 작은 바구니의 세팅을 끝냈을 무렵 문 밖으로 짙은 녹색의 구모델 볼보 한 대가 멈추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나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안드레아가 차에서 미끄러지듯 내렸다.
인조털로 목둘레를 장식한 초록색 트위드 재킷을 입은 안드레아는 정말 멋있었다. 그녀의 반짝이는 금발은 끈으로 높게 묶어 목 아래로 우아하게 찰랑거렸다. 마치 패션 잡지의 한 페이지에서 금방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안드레아 같은 완벽한 외모의 동생을 둔 것이 때론 한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안드레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위네카 카운티 경찰서의 경사인 빌 토드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는 지난달 막 5살이 된 트레시라는 예쁜 딸이 있었다. 근무 외 시간의 빌은 매우 다정다감한 아빠였지만 안드레아는 현모양처형의 엄마는 아니었다. 트레시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안드레아는 맞벌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레이크에덴 부동산의 중개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현관문에 달아놓은 종이 울리더니 차가운 가을바람과 함께 안드레아가 트레시의 손을 잡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손님에게 보여줘야 할 땅이 있거든. 미용실도 예약해놨는데 벌써 늦었어. 아직 8시밖에 안 됐어, 안드레아. 한나는 트레시를 안아올려 카운터 의자에 앉히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다. 미용실은 9시에 열잖아. 알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일찍 열어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손님에게 피터슨 농장을 보여주기로 했어. 이번 것만 잘 성사되면 침실에 새로 깔 카펫을 살 수 있을 거야. 피터슨 농장? 한나는 놀라움이 담긴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 낡은 농장을 누가 사겠대? 그렇게 낡지도 않았어, 언니. 개조용 주택으로 충분히 쓸모가 있다고. 내 고객인 해리스 씨라면 정말 멋진 곳으로 개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한나는 정말 궁금했다. 코지카우 데일리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피터슨 농장은 거의 20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저 평범한 2층짜리 농가에 풀만 무성한 목초지였다. 그런 곳을 사고 싶어 하다니 말도 안 돼. 그 땅은 쓸모가 없잖아. 피터슨 씨도 몇 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어보려고 애썼지만 건진 거라곤 돌밖에 없었다고. 안드레아는 재킷의 깃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해리스 씨도 알아, 언니. 그래도 상관없대. 그저 집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 집이라면 아직 구조도 튼튼하고 호수를 바라보는 전망도 훌륭하잖아. 집은 오목한 지대 한가운데 지어졌어. 지붕이나 올라가야 겨우 호수가 보일 거라고. 해리스라는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전망을 즐기고 싶을 때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긴 하네. 3층으로 지어서 취미농장을 만들 거라고 했거든. 취미농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농촌의 흥취를 느끼고 싶어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제2의 집이 되어주는 거지. 농부들을 고용해서 가축이나 땅을 돌보게 할 거래. 아, 그렇구나.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한나가 말했다. 안드레아야말로 취미 아내의 취미 엄마였다. 청소며 요리 등의 집안일은 모두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트레시를 돌보는 일도 대개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놓았다. 그나저나 트레시 좀 봐줄 수 있지, 언니? 안드레아는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귀찮겠지만 1시간이면 돼. 9시에는 유치원이 문을 여니까. 곧 카페가 바빠질 시간이라 내키진 않았지만 안드레아의 간절한 눈빛에 한나는 결국 마음이 동하고 말았다. 알았어. 가봐, 안드레아. 유치원 갈 시간까지 트레시가 내 조수 역할 하면 되겠네. 고마워, 언니. 안드레아가 신이 나서 말했다. 역시 언니라면 해줄 줄 알았어. 정말 내가 조수해도 돼요, 한나 이모? 앙증맞은 트레시의 물음에 한나는 미소를 지으며 용기를 실어주었다. 그럼 물론이지. 안 그래도 맛을 평가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리사가 방금 초콜릿 쿠키를 구웠는데
그걸 손님들한테 선보여도 좋을지 어떨지 고심하고 있었어요. 방금 초콜릿이라고 했어? 안드레아가 손으로 머리를 손질하다 말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트레이시는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초콜릿을 먹으면 너무 들뜨거든.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트레이시에게 몰래 윙크를 했다. 알았어. 기억해둘게, 안드레아. 그럼 이따가 보자, 트레이시. 딸에게 키스를 하며 안드레아가 말했다. 한나 이모를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안드레아가 카페 밖으로 나가 모습이 보이지 않자 트레이시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들뜬다는 게 뭐예요, 한나 이모? 그건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지. 한나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트레이시를 다시 바닥으로 안아내렸다. 어디 초콜릿 쿠키가 맛볼 수 있을 만큼 식었는지 한번 가볼까? 한나와 트레이시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리사가 오븐에 또 다른 틀을 넣고 있었다. 리사는 트레이시를 반갑게 안아주며 선반에서 쿠키를 하나 집어주고는 한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론이 아직 안 왔는데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면 아닐걸? 한나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 15분. 론은 이미 45분이나 늦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데일리 옆을 지나면서 론을 봤거든. 멀쩡해 보였는데? 나도 론 아저씨 봤어요, 한나 이모. 트레이시가 한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래? 언제? 안드레아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저씨 트럭이 지나갔는데 론 아저씨가 이상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가 사무실에 나와서 나랑 같이 이리로 왔어요. 안드레아라고? 한나는 놀라는 표정으로 트레이시를 쳐다보았다. 엄마란 말은 무슨 딱지 같은 거라서 듣기 싫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래요. 트레이시는 나름대로 잘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를 안드레아라고 불러야 한대요. 한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책임감 있는 엄마 역할에 대해 안드레아와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게 코지카우 데일리 트럭이 확실했니, 트레이시? 네, 한나 이모. 트레이시의 금발머리가 위아래로 자신있게 찰랑거렸다. 트럭이 여기를 돌아서 뒷길로 갔어요. 그리고 엄청 큰 소리가 났어요. 아빠 차에서 났던 소리랑 똑같았어요. 론 아저씨 트럭에서 난 소리가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트레이시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비례의 낡은 포드 자동차는 너무 오래되어서 시동을 걸 때마다 큰 소리를 내곤 했다. 어쩜 차가 고장나서 수리하느라 쩔쩔 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는걸. 나도 같이 가요, 한나 이모. 트레이시는 그냥 나랑 있자. 한나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리사가 말했다. 여기에 있다가 손님들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트레이시는 신이 났다. 내가 손님들한테 쿠키를 가져다 줘도 돼요? 진짜 웨이트리스처럼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걸 너희 아빠가 아시면 난리가 날 테니까. 미성년자가 무슨 뜻이에요, 언니? 우리 아빠가 왜요? 재킷에 팔을 집어넣으며 한나는 리사의 설명에 씩 웃었다. 트레이시는 뭐든지 질문하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이런 트레이시 때문에 안드레아는 종종 진이 빠져버리곤 했다. 한나는 어린아이에게 궁금한 것이 많다는 건 좋은 거라고 안드레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똑한 4살 배기의 호기심을 감당해낼 만큼의 인내심이 안드레아에겐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한나의 몸은 매서운 돌풍에 조금 휘청거렸다.
한나는 불어오는 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뒷길로 향했다. 뒷길로 들어서자 도로에 세워져 있는 론의 배달 트럭이 눈에 띄었다. 트럭이 도로를 거의 막고 있는 상태였다. 열린 운전석 쪽으로 론의 팔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한나는 론이 운전석 밑에 있는 선들을 손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 갑자기 부르면 혹시 놀라 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나는 트럭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 론을 불렀다. 안녕, 론. 혹시 견인차가 필요하면 내가 불러줄까요? 그러나 론에게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뒷길을 휘감아 내달리는 바람 때문에 길가의 쓰레기통의 쇠뚜껑만이 마구 덜컥거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내 얘기를 못 들었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나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트럭 안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 물러나 침을 삼켰다. 레이크 에덴의 미식 축구 영웅 론 라살르가 좌석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다. 론의 하얀색 모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주문이 적힌 클립보드가 바람에 덜컥대며 흔들리고 있었다. 한나의 카페에서 산 쿠키 상자가 열린 채로 좌석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온통 초콜릿칩 쿠키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다. 론의 한 손에는 여전히 쿠키가 들려 있었다. 이윽고 한나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다. 론의 코지카우 데일리 배달 유니폼 셔츠에 뚫려 있는 끔찍한 구멍. 론 라살르는 총에 맞아 살해당한 것이다. 레이크 에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과연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앤 플루크가 쓴 초콜릿 쿠키 살인사건 책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낭독의 정윤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로엔 씨도 함께 도와주셨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